제가 대행해드리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오면 이거 그렇게 금방 끝날 일 아니다. 한 1, 2년은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싶더라도 만약에 글을 지우라고 하셨으면 네. 일단 당분간은 글을 다 비공개로 돌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영상은 이제 이전 영상에 이어한 2편이고요.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. 자, 만약에 내가 개원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. 왜냐면은 겁나죠. 예, 나를 가장 컨트롤하는 상위 기관, 네. 뭐 보건복지부가 있지만 네. 사실 제일 가까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건소인데. 저도 간혹 옛날에 병원에 네. 있을 때 네. 데스크에서 실장님이 네. 보건소에서 연락 왔는데요 하면 네. 가슴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. 그러니까요. 저희도 그래요. 저희도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. 보건소가 정말 갑이거든요. 그죠.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뭐 벌벌 저희도 그냥 맞아요. 잘못한 거 없는데 약간 경찰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보건소 공문을 받으시면 네. 되게 찝찝하기도 하고 맞아요. 경고성이든 신고형이든 신고형을 받으면 기분이 더 안 좋겠지만 공문을 이제 받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까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문이 두 가지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. 그냥 단순히 경고성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네.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병원 네.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이제 공문이 왔다 하고 저한테 보내셨는데 뭐 특정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네. 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네. 전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식으로 공문이 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더 조심을 하고 원장님이 속해 있는 병원의 보건소가 이슈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네, 네. 왜냐면 각각의 보건소에서 오는 공문이 내용이 다 다르긴 하세요. 아. 같은 내용이긴 한데 살짝씩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쪽에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. 네.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신고한 거예요. 네. 그런 공문은 딱 보면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몇 개, 뭐 블로그 몇 개, 인스타 몇 개 이런 식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이거를 뭐 삭제해라 내지는 심의를 받아라. 경우에 따라는 어떤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블로그를 폐쇄하라는 그런 공문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공문이 날라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좀 억울하죠. 그러니까 공익제보 같은 거긴 하네요. 보건소 입장에서는요. 보건소 입장에서 그렇죠. 네. 공익 제보를 받은 거고 네, 네.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주변 경쟁 어. 대행사에서 신고를 했을 확률이 되게 큰데 내리라고 하니까 근데 꼭 내용을 보면 내려야 될 사항인 것도 있기는 하세요. 의료광고법 56조 2항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표현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. 그거를 위배하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.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항을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. 근데 문제는 이제 폐쇄해라 같은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무작정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기는 해요. 그쵸. 왜냐면 이전에 제가 2014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. 그때도 되게 오랜 기간 그 약간의 혼돈의 카오스가 일어나다가 결국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. 2018년에 이제 확립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전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대행해드리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오면 이거 그렇게 금방 끝날 일 아니다. 한 1, 2년은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싶더라도 만약에 글을 지우라고 하셨으면 네. 일단 당분간은 글을 다 비공개로 돌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사안이 되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.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영업 정지, 보건소에서 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맞아요.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아까도 맞아요. 말했지만 우리들만의 경찰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리의 영업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야 되거든요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 보건소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담당자랑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좀 무서운 얘기지만 네.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영업 정지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은 네. 경고 거기서 네. 개선이 된다 그러면 괜찮긴 한데 네.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면 네. 15일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고 네.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이제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. 네.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곳은 아닌데 저도 다른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네. 이런 경고가 왔는데 직원이 이렇게 살짝 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네. 그래갖고 그게 아. 이제 형사 고발이 되면서 네. 문제가 심각해진 경우도 있어서 네.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데스크나 선생님들한테도 잘 말씀을 드려놓고 대응을 하시는 되게 게 꿀팁이네요.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. 물론 뭐 버리는 확률이 좋겠지만 네. 보건소에서 그냥 일례적으로 나오는 그냥 홍보 안내문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. 뭐 우리 뭐 그렇죠.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버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그거는 시대가 아니라는 아니다. 거네요.
근데 실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온 것도 아니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던 그래요?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유예를 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막 고치는데 잘 안 된 거 정도는 봐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찰서 서류는 어딘가 사라졌던 거죠.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네. 어디서 왔는지, 보건소에서 왔는지 경찰서에서 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어쨌든 무조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이런 공문이 나오겠다면 빠르게 해당 보건소 담당자 소통하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작가님께서는 예전에 배우자분께서 병원 운영하시고 내부 마케팅을 내부자로서 있으면서 또 해결 방식이 사실은 있다고 제가 아까 들었어요. 이 미팅을 하면서. 네. 그쵸. 그 2014년에 네. 그 난리가 날 때 나름 저희는 남몰래 웃었었죠. 네. 뒤에서. 이게 항상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로서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공포감을 확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인식이 되고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 자체가 좀 정보를 많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해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월 15일 날 이제 간단하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에 강의가 있을 텐데 그때 또 한번 또 썰을 풀어주시길. 네, 제가 네. 경험상 네. 이런 위기는 이런 네. 식으로 관리하는 게 네. 좋더라는 제가 했던 그냥 그 경험 얘기를 낱낱이 네.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, 싶어서 뭐.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2월 15일날 강의 영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는 좀 더 관심이 많고 하신다면 더 세부적인 부분에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문제인식과 그냥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에서 얘기했는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또 좋긴 하겠네요.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, 맞아요. 좀 엄두가 안 나긴 해요. 저희가 촬영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